이번에는 언리얼의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에서 텍스처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인게임 코드를 짤 때 흔히 다루게 되는 U 오브젝트들의 로딩하고는 좀 별개의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안에서 알아서 잘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사실은 몰라도 웬만하면 게임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굳이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가끔씩은 이 텍스처 스트리밍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 텍스처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그 용량 면에서 큰 오브젝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메모리를 얼마나 먹는지를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제어하는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언리얼에서 이 정도의 기능은 좀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번 텍스처 스트리밍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빨간색, 녹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개의 스태틱 매치가 있고요. 이것은 많은 양의 리소스를 좀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텍스처들을 열어보면요. 뭐 생긴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이즈가 일단 상당히 커요. 8192 곱하기 8192.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압축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 사이즈가 이거 텍스처 한 장으로 거의 한 300MB 정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 텍스처를 3개를 만들었고요. 이 하얀색은 나중에 좀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텍스처 전체 사이즈가 거의 1GB에 달하게 됩니다. 겨우 이거 배치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인위적으로 큰 텍스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텍스처들 그리고 압축이 된 작은 텍스처들을 사용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오브젝트 하나에다가 텍스처 하나만이 아니고 뭐 베이스 컬러, 무슨 채널, 또 무슨 채널, 노멀 맵 이런저런 텍스처들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충분히 1GB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 텍스처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그럼 게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면은 메모리를 보려면은 기본적으로는 패키징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요. 이 텍스처 스트리밍은 U 오브젝트 시스템하고는 좀 별개로 일어나는 기능이니까 렌더 스레드 안쪽에서 별도로 일어나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패키징에 영향을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디터 빌드에 독립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실행을 위해서 게임 인자를 넣어주고요. 아까 에디터에서 봤던 그 큰 텍스처 3장을 사용하는 스태틱 메쉬를 배치한 그 레벨을 독립 실행해서 띄웠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거는 언리얼의 하나의 스탯이에요. 스탯 RHI라는 걸 볼 건데 이 RHI라는 거는 렌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약자예요. 그러니까 언리얼 코드로 보면은 다이렉트 3D나 아니면 불칸이나 이런 그래픽 API 쪽하고 맞닿은 코드들인데요.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스탯이라는 거는 결국은 좀 더 저수준에서 각 리소스들이 타입별로 얼마나 뭐랄까 렌더링 관련한 부하를 먹는다거나 혹은 얼마나 메모리를 먹는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메모리가 있는데 그 중에 텍스처 2D 메모리가 있어요. 보면은 47MB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만든 거는 300MB 총 1GB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47MB밖에 안 되는 건 그것이 바로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딱 필요한 만큼만 로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이 정도 거리에서 뭐 그 정도만 로딩해도 충분히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 스트리밍 시스템 판단한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이 로딩해봐야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여기로 가까이 다가가면요. 보면은 텍스처 2D 메모리가 늘어났어요. 약간. 그러면은 여기서 멀어지면은 멀어질 때는 바로 내리지는 않는 게 전체 풀 사이즈가 한 1GB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넘지 않으면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언리얼 스탯인데요. 언리얼 스탯 이전에 그러면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얼마나 먹는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작업 관리자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작업 관리자에 나오는 거는 사실 물리 메모리이기 때문에
실제 가상 메모리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막 메모리를 더 많이 먹고 있는데 물리 메모리는 더 적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콘솔 명령으로 맵 리포트라는 거를 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모리 관련한 정보를 담은 그런 파일을 뱉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 루트 폴더에서요, saved 그러면은 아까 그 명령으로 인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서 맵 리포트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요. 여기에 프로세스 버추얼 메모리,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지금 가상 메모리 얼마나 먹는지가 나오는데요. 대략 한 4GB를 먹고 있어요. 겨우 이거 띄웠는데 4GB를 먹는 거는 이게 패키징 버전이 아니고 여전히 그래도 독립 실행이긴 하지만 에디터 빌드라서 온갖 잡다한 데이터들이 같이 로딩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상대적으로만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4GB인데 여기서 그럼 텍스처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도 텍스처 스트리밍을 실행 시간에 런타임에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INI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실행 인자를 통해서도 텍스처 스트리밍을 온오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텍스처 스트리밍이 간단한 이런 콘솔 명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쉬핑되는 게임에서 바꿀 만한 기능은 아니겠죠.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을 딱 끄면요. 잠깐 프리징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처 2D 메모리가 그새 거의 정직하게 한 1159MB, 거의 1GB죠. 지금 여기 만든 3개의, 여기에 배치한 3개의 텍스처에 거의 딱 해당하는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스트리밍이 안 되고 그것들이 먹는 용량만큼 그대로 메모리에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서 맵 리포트를 다시 띄워보면요. 네, 파일이 하나 더 생겼고요. 이거를 이번 메모장에서 열어보면요. 이번에는 프로세스 버추얼 메모리가 5430MB, 그러니까 아까 4274MB에서 거의 1GB 넘게 증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 텍스처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큰 거지만 실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이 정도 총 용량으로는 이 정도 되는 텍스처들을 충분히 사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안에서 알아서 그냥 잘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먹는가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은 그냥 안에서 알아서 잘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끔은 여전히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동작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또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 자체에 어떤 좀 버그도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잘 안 맞춰지면은 원하는 대로 스트리밍이 안 돼. 대체로는 스트리밍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스트리밍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버그로 많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언리얼 엔진에 들어온 거는 언리얼 엔진 3 때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은 훨씬 넘었고요. 한 1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쯤에 와서는 그렇게 오래된 기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그는 안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냥 제대로 동작하는 건데 원치 않는 동작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끔씩은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 관련해서 어떤 속성을 바꾼다든지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에디터에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이 세 개의 텍스처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하얀색 텍스처가 또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텍스처들과 마찬가지로 300MB 정도의 똑같은 사이즈의 압축이 안 된 텍스처고요. 이제는 인게임에서 그 텍스처를, 아니면 정확히는 그 텍스처를 사용한 스태틱 메쉬를 로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게임에 스폰시키는 그런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액터를 스폰시키려고 하니까 월드 인자가 필요하게 되죠. 오늘 보려는 거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로딩을 하고 스폰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적당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는 그 샘플로 만들었던 흰색 텍스처를 사용하는 그 스태틱 메쉬의 경로입니다.
역시나 발견하기 좋게 플레이어 캐릭터 위치에서 적당히 한 100 정도 더하기죠. 100 정도의 거리로 떨어뜨린 곳에 이제 스폰을 시킬 거고요. 인월드의 스폰 액터. 이게 스태틱 메쉬 액터, 그러니까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스태틱 메쉬 액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게임에서 이런저런 변형을 가하려면은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오늘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로딩을 한 스태틱 메쉬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플레이어 캐릭터로부터 한 100 정도의 거리에 요 샘플 스태틱 메쉬를 사용한 스태틱 메쉬 액터가 이제 스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태틱 메쉬와 함께 텍스처도 같이 로딩이 되겠죠. 이 코드는 이어지는 샘플에서 이렇게 만든 스태틱 메쉬 액터를 찾기 위해서 임의의 태그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 태그를 가지고 이따 다른 샘플에서 이 액터를 찾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역시나 이 코드는 콘솔 명령을 통해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샘플, 흰색 텍스처를 사용한 스태틱 메쉬를 스폰시키는 그런 기능을 넣고서는 다시 그 테스트 레벨로 돌아왔어요. 아까 만들었던 그 함수를 한번 여기서 호출을 해보면요. 잘 로딩이 되죠. 그래서 뭐 동작은 잘 하는데 스폰 되는 걸 유심히 보시면은 처음엔 좀 뿌였다가 쓱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볼게요. 맵을 다시 열어서요. 다시 한번 스폰을 시켜보면은 처음에는 뿌옇다가 휙 올라오게 되죠. 이게 바로 스트리밍이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을 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로딩이 된 직후에는 좀 뿌옇다가 쓱 올라오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딩된 처음부터 딱 또렷하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또 보기 전에 이제 왜냐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버그는 아닌 거죠. 버그는 아닌데 그냥 그 동작이 싫은 거예요. 동작이 싫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을 끌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봤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뭐 1기가가 훨씬 넘는 텍스처들을 로딩하게 될 건데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여기서 볼까요?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로딩하고 있는지. 스탯 RHI를 다시 보면은 여전히 한 50MB에 불과하죠.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어쩔 때에는 이 텍스처 자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또렷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의 오동작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리소스들을 거기에 잘 맞지 않게 만든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아까 스폰 시킨 예제로 돌아가서요. 스폰을 시킨 직후에 스트리밍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라는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체로는 이게 이런 인게임 코드에서 자주 조작하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변수는 아닌데요. 이거 기본값은 1.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10.0 이렇게 한다면은 그 10배만큼 더 가까운 10배만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로딩을 하라. 지금 있는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해석을 해서 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로딩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고요. 근데 물론 이거를 직접 쓸 때에는 정말로 뭔가 부족한 상황이 있을 때 쓰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작은 숫자를 주면은 뭔가 온전히 다 로딩이 안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예제 맵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만든 그 흰색 텍스처를 사용하는 스태틱 메쉬를 다시 스폰을 시켜보면요. 지금 보면은 그냥 뿌연 채로 남아있죠. 왜냐면은 앞에서 이제 스폰을 시키자마자
디스턴스 멀티플라이를 확 낮췄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이제 좀 낮췄지만 실제로는 이런 코드가 없더라도 가끔 또 이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뭐 그렇게 자주 접할 일은 아닌데, 물론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텍스처가 너무 많이 로딩이 됐고 이제 이 또 다른 시스템 설정에 의한 풀 사이즈를 넘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어떤 버그라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중요한 오브젝트야.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글자가 잘 보여야 돼. 이런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이 스트리밍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높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딱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근데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여전히 이렇게 작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줄인 거는 어떤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요. 이제 또 다른 샘플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스폰을 시켰으면 이번에는 모디파이. 이번에는 앞에서 스폰 시켰던 이 스태틱 메시 액터를 찾을 건데요. 그 찾는 과정에서 액터 전체를 돌면서 이 태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액터 이터레이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제 틱에다 넣는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지양하는 것이 좋겠죠. 앞선 어떤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것만. 그럼 뭘 할 거냐? 역시나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얻어와서요. 텍스처 스트리밍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 그렇게 이제 권장할 만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든 얘는 중요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텍스처를 확실하게 로딩을 시켜야 돼. 근데 로딩이 안 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 바꿔줄 때는 이게 텍스처 스트리밍이 렌더 스레드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것만 바꿔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더티. 그러면은 렌더 스레드에 이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대리하는 이제 프록시 오브젝트가 다시 생성이 되면서 이걸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네, 역시나 지금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콘솔 명령을 만들고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샘플 레벨을 띄웠고요. 마찬가지로 그 샘플 스태틱 메시를 띄워보면요. 이게 아까 그 스트리밍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를 0.001로 한 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꼭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실제로 정말 뭐 이렇게 스트리밍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를 잡게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로딩이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이제 다른 이유, 뭔가 뭐 제작을 뭐 잘못했다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아니면 뭐 여전히 숨겨져 있는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의 버그라든지 이런 이유로 뭔가 로딩이 안 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만든 이 포스 밉 스트리밍을 켜는 이 콘솔 명령을 실행시켜 보면요. 네, 시간이 좀 지나지만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포스 밉 스트리밍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봤던 것보다 아마 텍스처 메모리가 더 증가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텍스처 2D 메모리가 388MB, 즉 아까 그냥 평범하게 로딩했을 때는 50MB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 하얀색 텍스처가 포스 밉 스트리밍에 의해서 전체가 다 로딩이 됐기 때문에 그거만큼의 이거 300MB짜리였으니까 그거만큼 전체 2D 메모리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는 좀 텍스처를 극단적으로 키우긴 했지만은 앞서 봤던 이런 포스 밉 스트리밍 같은 코드는 남발하면 안 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히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든 로딩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막 스트리밍 디스턴스 멀티플라이를 높여도 잘 이제 로딩이 안 된다든가 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걸로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전체 풀 사이즈가 너무 작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텍스처 스트리밍 풀 사이즈를 한번 극단적으로 낮춰보면요. 풀 사이즈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1000일 건데요. 뭐 1로 낮춰보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뭉개져 있죠. 뭐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도 좀 뭉개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포스 밉 스트리밍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흰색 이거를 스폰 시켰을 때 봤겠지만은 처음에 뿌옇다가 슥슥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연출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할 때 처음부터 이런 텍스처가 온전하게 로딩된 모습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인데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스트리밍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를 인위적으로 낮춘 그 코드를 없앤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게임에서 그 샘플 레벨을 띄워봤습니다. 이번에 보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처 스트리밍의 자연스러운 동작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뿌였다가 쓱 올라오는 거를 다시 한번 스폰을 시켜보면은 뿌였다가 쓱 올라와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지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때, 처음부터 딱 또렷한 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방법이 좀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이게 로딩이 되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있다면은 그 전에 미리 어딘가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식을 통해서 로딩을 해놓고서는 그걸 사용하는 컴포넌트에다가 아까 봤던 거 있죠. 그 포스 밉 스트리밍 같은 거를 먹여주는 거예요. 한 몇 초 전, 확률적으로 한 5초나 10초 정도 전에 로딩을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화면에 보여야 될 때는 온전하게 로딩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로딩이 되는 타이밍을 온전하게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알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방법이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럼 좀 간단한 방법이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코드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에디터로 돌아갈게요. 네, 다시 에디터로 돌아왔고요. 바로 이 텍스처죠. 인게임에서 로딩했던 이 텍스처를 처음부터 또렷하게 로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이 텍스처의 속성값을 좀 건드려줘야 돼요. 건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하면 안 되는 거 먼저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밉젠 세팅이라고 있어요. 밉젠 세팅에서 노 밉맵스라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이제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 밉맵을 사용해서 이제 밉맵이라는 게 오늘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원래 사이즈보다 이제 절반 사이즈 또 그거의 또 절반 그거의 절반 해가지고 이제 작은 사이즈를 다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로딩을 하고 혹은 이제 GPU에다가 전달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밈맵을 없애고 그냥 언제나 항상 이 전체 사이즈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리소스 사이즈는 줄었지만 실제로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텍스처 스트리밍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는 언리얼에서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밈맵을 안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디스크에서 먹는 사이즈는 줄지만 메모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 물론 이거를 인게임에서 스폰 시켰을 때 처음부터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목적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밈맵을 끄는 거는요, 이제 뭐 물론 이제 메모리 면에서도 별로 안 좋은 선택이지만 이거는 이제 성능이나 품질 어떤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뭐 나쁜 선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3D에 사용할 텍스처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오늘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밈맵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밈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좀 더 특수한 텍스처들, 예를 들면 UI 텍스처 같은 경우가 있죠. 얘는 성능에도 별로 안 좋지만은 사실 품질의 경우에 한번 뭐 흥미 삼아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멀리 있어요. 멀리서 볼 때 밈맵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은 없을 때죠. 밈맵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약간 이제 뿌옇긴 하지만은 오히려 더 필터링 품질이 좀 더 깔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지글거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밈맵이 없는 상황에 이제 지글거리는 좀 이제 지저분한 패턴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필터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밈맵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텍스처가 사용이 될 때 좀 더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한 필터링을
미리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잊으시고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오히려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이 텍스처 스트리밍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뿌옇게 이제 쓱 올라오는 거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좀 페널티를 감수는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떤 플래그가 있냐면요, 네버 스트리밍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네버 이렇죠.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조는 아닌데요. 이걸 켜면은 여전히 민맵은 쓰지만 스트리밍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메모리 면에서는 특히나 뭐 이렇게 이건 좀 많이 거대한 텍스처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데, 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방법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한번 이 경우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네, 그 흰색 텍스처에 네버 스트리밍을 하고 다시 샘플 레벨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그 흰색 스태틱 메시를 다시 한번 띄워보면요. 이제 아까 전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제 또렷하게 로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좀 더 로딩 시간이 더 길게 늘어났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네버 스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처 메모리도 아까 포스 밉 스트리밍을 켰을 때에도 뭐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네버 스트리밍을 킬 때도 역시나 이제 텍스트의 전체 사이즈를 메모리로 그대로 로딩을 하게 됩니다. 뭐 이 경우는 얘가 300MB 짜리였기 때문에 거의 300MB가 약간 넘게 증가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버 스트리밍은 좀 어떤 경우에 이제 뭐 정말 이제 방법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쓰기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알려드렸고요. 사실 다른 경우도 그래요. 이제 텍스트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 동작을 제어하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을 개발할 때 그렇게 할 만한 건 아닌데, 네, 가끔씩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겸사겸사,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언리얼에서 얼마나 이제 강력한 역할을 하는가, 아까 이 전체 텍스처를 로딩을 했을 때랑 그리고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일부만 로딩했을 때랑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이런 시스템이 언리얼 내부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흔히 텍스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먹는 주범으로 많이 인식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봤다시피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속성을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뭔가 최적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담으로 그럼 언리얼에서 이제 이렇게 스트리밍, 그러니까 인게임 코드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스트리밍이 뭐 텍스처밖에 없냐 하면은 뭐 대략 한 언리얼 3나 4까지는 거의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은 확실히 지금 보면은 매우 오랫동안, 그러니까 많이 성숙한 기능이죠. 그리고 그 효과도 많이 크고요. 근데 언리얼 4에서는 사실 지금도 익스페리멘탈, 그러니까 실험 기능이긴 한데 이제 스태틱 메시나 스켈레탈 메시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단독으로 스트리밍을 하기보다는 이제 나나이트죠. 나나이트의 어떤 기본으로 갖춰진 기능이 그런 메시들을 스트리밍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소스의 경우에 뭐 로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고 보면은 이제 보다 저수준에서 이렇게 텍스처처럼 이제 필요한 만큼만 로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뭐 앞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